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요, 저녁 루틴으로 혼자서의 쉼의 시간, 자기정리 시간 등을 가져보라 이런 말을 할 때요, 제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이미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 돌봐야 되죠. 저녁 식사 뭐 준비해서 가사해야죠. 심지어는 남편한테까지 뭔가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삶이 이렇게 너무 피곤한데 제가 저녁 루틴을, 우리 자신을 위한 저녁 루틴을 하세요 라고 얘기한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로함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행동으로 우리가 해봅시다 하는 그런 제안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주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피로하죠. 우리 대부분의 실제 삶이 그래요. 직장에서 피곤하죠. 관계가 또 피곤하죠. 가사, 육아, 이게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피로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필요하고 집에 가면서 또 집으로 내가 출근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실제로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내 삶이 너무 피곤하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그냥 날 소진해버리면서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요, 아니야 그래도 다시 일어나,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 같은 것도 점점 찾게 되고 효율도 좋아져서 인생을 확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좀 그럴 것도 같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걸 못 해내는 자기가 더 미워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고리에 우리가 빠지고 마는 것이죠. 마음 쪽에서 여러분들 해법을 찾으셔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 말고요, 좀 더 물질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죠. 이런 거 아닐까요? 첫 번째, 과로야. 과로로 인해서 필요해.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두 번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총량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것이죠. 또 다른 거 있죠.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의 난이도가 현재 나의 역량을 확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야. 이 갭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죠. 또 제일 대표적인 거, 가사와 양육. 이것도 총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피로, 이게 이제 4번째 피로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또 5번째도 우리가 사실 주목하죠. 우리가 가치를 상실한다든지 정신적으로 그래서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 3가지는 모두 양질 면에서 초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5번째가 육체적인 피로, 그 다음에 정신적 피폐 상황에 의한 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1차적인 해법은 일의 양질을 조정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정신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이 많을 때는 어떻게? 일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게 이제 단기 처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걸 자꾸 안 하세요. 이거 꼭 해주시기 바래요. 목표를 낮추는 겁니다. 회사의 일의 목표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쫓겨나요. 쫓겨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쫓겨나요. 왜냐하면 의식적인 그런 줄이는 행위가 거꾸로 포인트를 퍽 찍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통 한 15쪽을 써야 되는데 7쪽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응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요,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줄여야, 그래야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일단 지옥에서 탈출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훨씬 더 유능하고 멋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사와 양육에서도 여러분들 목표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빡빡 밀고요, 그 다음에 행주를 쓰세요. 종이류로 닦는 게 싫으셔가지고요, 행주를 삶아서 말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행주로 그릇을 깨끗이 이렇게 닦아내요. 건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위치에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빨래를 하는데요. 빨래를 넣을 때 완전히 각이 딱 잡힌 상태로 깔끔하게 널지 않으면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가사가 너무 양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저는 대충 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청소 횟수 줄이셔야 돼요. 아, 교수님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구조조정 얘기를 할 텐데 평상시에 잘 해두면 청소 횟수 줄이셔도 사는데 큰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를 하는데 나는 애 방은 포기할 거야. 거실만 정리를 잘할 거야.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여러분들 음식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밑반찬은 망원시장에서 사서 드세요. 이런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획해서 실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을 줄이면서 그 줄인 시간에 의해서 피로감을 더 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피로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하셔야 될 일, 이게 이제 중기 처방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사실 훨씬 더 중시합니다. 구조개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의 적정화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구조개혁이에요. 회사에서 일의 분담 체계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에 그런 분들 정말 많죠. 자기가 그걸 다 하려고 그래. 너무 착해.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이야. 팀장인데 팀장이 일을 다 해요. 그 일을 팀원에게 나누어 주기가 미안해서 그러다 보면 일을 나눠주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못 나눠줍니다. 역할을 잘 조정함으로써 주어진 일의 총량을 적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의 총량 자체가 너무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총량을 줄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자기 윗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사와 양육 당연히 마찬가지죠.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사와 양육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침은 여성이 하고 저녁은 남성이 하고 정리는 아이가 하고 빨래 넣는 건 여성이 하고 마른 빨래를 개고 원위치에 갖다 놓는 거는 남성이 하고 뭐 청소는 남성이 하고 휴일 요리는 뭐 남성이 하고 등등 이렇게 역할을 당연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요, 제가 우연한 게, 그러니까 유학을 했을 때 세 가정하고 독신 두 사람이 큰 한 단독주택에 살게 됐어요. 제일 급한 한 분이 집을 제공해서 이제 그런 우연치 않게 이제 그렇게 일상을 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각자가 다 알아서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공간은 물론 자기가 청소하고 공용 공간은 같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뒀냐면 그냥 1일 당번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이 먹을 수 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던 말든 전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집 전체를 청소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당번을 해서 그 대저택에서 유학생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었어요. 좀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요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빠른 속도로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동거할 때는 동거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활에서 깨우치게 됐던 것이죠. 결혼하고 당연히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사실 우리 집에서는 저희 큰애가 요리를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생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라이딩 꼭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 자체를 우리가 우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자기 시간 갖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장기 처방에 해당하겠죠. 이것은 역량 향상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 당연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을 빠르게 하고요. 복합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보고서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려. 나는 집중적으로 하면 이틀 만에 엄청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이게 이제 복합 지식의 결과이거든요. 또 당연히 AI를 활용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업무에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업무 시간을 확 줄여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사와 관련해서도 아이의 공부에 정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익히세요. 그래서 그 공부법을 아이에게 전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 교육에서 잘 되지 않거든요.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양육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법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훨씬 줄이면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양육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역량에 의해서 시간 줄이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요, 특히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이에게 정리 습관 안 붙여주는 부모, 이거 큰일 납니다. 정리야말로 자기다운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의 출발입니다. 벌떡 습관. 여러분들, 아이를 공부만 하게 하면 당연히 아이가 벌떡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게으른 아이로 크게 돼요. 게으른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반감합니다.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죠. 주체적인 결정과 주체적인 자기 실행의 습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붙여주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 이런 걸 깨닫고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가사에서도 시간을 확 줄이면서 나 너무 피곤해,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적 해법이 이제 정신육체의 이야기야. 이 정신육체의 얘기도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단기 처방이죠.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기쁨 행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아이스크림 먹기. 너무 쉽죠? 산책하면서 자연과 대화하기. 제가 문방구 워낙 좋아해서 가끔은 문방구 들리기, 10분 음악 듣기, 요거를 플래닝 하실 때 매일매일 집어넣어 주시라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쁨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공이 취미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공 교실에 가서 목공을 하시고요. 저같이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합창단에 가서 합창 연습을 하시고요. 스포츠, 기타 등등 엄청 많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화하는 것. 이런 단기 처방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이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였을 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실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기본지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기 처방 중에 의미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니, 내 꿈이 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의 핵심 가치, 그게 회사의 꿈이에요. 나의 꿈, 나의 핵심 가치죠. 이 양자의 핵심 가치의 일치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붙일 수 있느냐, 붙일 수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의해서 의미가 창출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소비자가 또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동을 하는 게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다니까. 피곤해. 난 정말 하기 싫어.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수준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하면서 내 몸에 붙는 역량이 느껴져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살짝 그 일을 할 때는 조금 집중도를 너무 요해서 조금 피곤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데 성장의 의미까지 느껴지니까 피로감이 아닌 것이죠. 자, 세 번째 얘기로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장기 처방인데요. 요거는 육체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실 육체가 튼튼해야 정신적으로도 맑아진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2년 정도 목표 설정을 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일단 다리, 허리, 어깨하고 팔 근육, 얘가 근육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곤해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 스포츠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3번씩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사실 하셔도 돼요. 운동법을 알면. 두 번째가 지구력 키우기인데, 이 지구력 키우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특히 트레킹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요즘에는 바빠서 제가 못합니다만 수영도 지구력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보통 우리 동네에 있는 수영장들이 25m 풀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회 왕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워서 한 번 갔을 때 10회를 원세트로 해. 이렇게 하시면 몸 전체가 지구력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로 바뀝니다.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2년 정도 목표 설정하시면 저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 아이템은 여러분들에 맞는 것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삶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결심 이런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
일, 가사, 교육 이런 것들의 양질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양질만 줄이면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구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시간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방면의 역량을 몸에 붙여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때보다 나는 훨씬 더 단축된 시간 안에 그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과로의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적 피로감 역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셔야 되고 의미 부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인생지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육체적 힘을 키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정말 그냥 튼튼한 게 아니라 근육이 딱 잡혀서 더군다나 지구력까지 몸에 붙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너무 바쁘고 정말 시간에 쫄려서 나는 내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김익환 교수가 저녁 루틴을 반드시 하면서 자기 하루를 정리하고 뭐 음악을 듣고 폼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집에 가서 쉴 시간이 없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를 2년 정도 목표 잡으시고요. 하나하나 꼭 달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그룹들 있죠. 그 안에서 단톡방 같은 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함께 실행해보는 그런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필요해서 죽겠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적정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